기가레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오늘도 기가레인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광통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유독 기가레인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실제 수주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통신장비 계약이 단순 수주가 아닌 이유는 분기 매출의 6.2%를 차지하는 실제 사업 신호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기가레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레인이 지난달 공시한 25억 원짜리 통신장비 납품 계약, 이게 왜 특별할까요? 더 이상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양산을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패러렐 와이어리스와의 OEM 양산 공급 계약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주문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첫째는 ORU 양산, 둘째는 6G 오픈엔 시장 선점, 셋째는 주식 병합 이벤트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축은 ORU 양산과 글로벌 수주 본격화입니다. 둘째 축은 6G 오픈엔 RU 시장에서의 선점 가능성과 실적 가시성입니다. 셋째 축은 이번 달 단행되는 주식 병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 중인 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각 축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뉴스에서 6G와 오픈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글로벌 통신 인프라 산업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삼성, 에릭슨 같은 소수의 대형사만 기지국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오픈 표준을 따르면 누구든 진입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기가레인 같은 중소장비사에게는 이것이 곧 골든타이밍입니다. 기초공사가 완성된 새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니까요. ORU는 라디오 유닛, 즉 기지국의 핵심 부품입니다. 과거에는 각 회사가 자기 방식대로 만들었지만 이제 글로벌 표준이 정해졌어요. 기가레인이 이 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실제 양산까지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실행 회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나왔고 추가 주문이 따를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이 계약이 얼마나 의미 있냐면요. 분기 매출의 6.19%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뜻하는 것은 뭘까요? 앞으로 매 분기마다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주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6G 오픈엔 시장이 본격 확대되는 지금, 기가레인은 이미 진입 통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니라 경영 전략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 표준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회사와 나중에 따라오는 회사는 뭐가 다를까요? 고객사와의 신뢰관계, 개선 피드백을 먼저 받는 우위입니다. 기가레인이 지금 양산을 시작한 타이밍은 정확히 이 시기입니다. 글로벌 주요 통신사들과의 관계를 다져가는 중이거든요. 이 선점이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글로벌 기지국 시장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새 표준의 초기 공급업체가 된다는 것은 설계도면이 그려지는 시점과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가레인의 실제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식 병합입니다. 500원 단위가 5,000원으로 변환되면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개인 투자자 수요가 증가하고 유통 주식이 10분의 1로 축소되면서 동일한 자금이 더 큰 주가 변동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치 지렛대를 길게 하면 더 작은 힘으로 더 큰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요. 기가레인의 현재 수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ORU 양산이 시작됐다는 것은 생산 설비와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이미 구축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존 고객사 외에도 새로운 고객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랜 표준을 따르는 글로벌 통신사는 이미 수십 개를 넘습니다. 현재 25억 원이 매 분기 반복되고 확대된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복수 고객사 계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다른 기업이 아닌 기가레인일까요? 글로벌 통신사들이 부품을 고를 때 최우선은 신뢰도입니다. 품질 안정성, 지속 공급 능력, 기술 지원이죠. 기가레인이 이미 미국 고객과의 계약으로 이런 신뢰를 쌓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오픈랜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제 납품 경험을 보유한 업체는 드물거든요. 더구나 한국은 반도체와 통신 기술에서 글로벌 신뢰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 신뢰를 기가레인이 활용한다면 추가 고객 개발의 문호가 더 넓어질 겁니다. 6G 오픈엔 시장의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사들의 투자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레인의 매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픈랜 시장의 구조적 전환은 이미 불가역적인 트렌드입니다. 기가레인이 확보한 고객사 계약은 그들의 중장기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기 연기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행될 구조입니다. 오픈 표준이라는 특성상 점점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오픈랜 RU 시장에 진입할 겁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레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초기 고객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개발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픈랜 RU 기술 고도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단계 앞서간 기가레인의 기술력은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마치 첫 프로젝트로 신뢰를 얻은 건설사가 이후 프로젝트에서도 선호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ORU 양산이란 기술 단계를 벗어나 실제 납품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수주 가시성이란 25억 원의 첫 계약이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셋째, 주식병합이란 유동성 강화와 진입장벽 해소로 주가 상승의 기초공사가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 중인 기업은 찾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패러렐 와이어리스 외 추가 고객사로부터의 신규 수주 공시입니다. 오픈랜 시장에 참여하는 글로벌 통신사가 많으므로 기가레인의 추가 고객 확보 가능성은 높습니다. 둘째는 주식병합 이후 시장 재평가입니다. 유통 주식이 10분의 1로 축소되고 주가가 5,000원대로 재편성되면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수급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 두 촉매가 나타나면 기가레인의 기술 우위와 시장 선점이 명확하게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통신주 전반의 변동성 속에서 기가레인이 보여주는 흐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실제 수주가 나오고 양산 구조가 갖춰지고 주식병합이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6G 오픈랜 시장의 문이 열리는 시점에서 기가레인은 이미 한 발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통신주 중 실체 있는 선택을 고민한다면 기가레인을 따라가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 기가레인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